58분 이 정도쯤. 자, 우리 그 353페이지 한번 거기 2페이지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그 평균 비용하고요. 한계 비용 그거 계산하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거기 밑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 또 별표하시죠. 예제 별표 3개 하시고 그거 가지고 좀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총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비용이 거기 고정 비용부터 있네. 그래서 35 더하기 그 다음에 40Q 마이너스 12Q의 제곱 플러스 2Q의 3승 이렇게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뭡니까 하면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고정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Q가 제로면 어떻게 돼? Q가 제로면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 고정 비용이네요. 그렇죠? TFC고요. 자, 가변 비용 볼게요. 가변 비용.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으니까 뒤에 Q자가 붙어있는 게 가변 비용이에요. 이 부분 QQQ 붙어있죠? 얘요. 가변 비용이에요. TVC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자, 평균 비용 봅시다. 1번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얘기해요. AC로 하세요. 우리가 이제 풀어서 평균 비용, 평균 가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 AC, AVC, AFC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좀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TC는 TFC에다가 TVC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을요 전부 다 Q로 나눠줘요. Q로 나눠줘서 Q로 나눠주고 Q로 나눠주고 Q로 나눠주고 이렇게 됐죠. 자, 이게 Q로 나눠줬으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요걸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AC 이렇게요. 요거를 AFC 요거를 AVC 이렇게 씁니다. 용어 좀 익숙하게 해두세요. 아셨죠? 근데 용어가 뭐 일관성이 있고 딱딱 체계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산출량 한 단위당 거의 동그라미자 한 단위당 소요되는 게 평균 개념이 그거죠. 야, 너 이번에 학점 뭐 받았니? 해서 뭐 총 학점에다가 과목수 20학점이면 20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18학점이면 1학점당 평점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Q로 나눠주는 거니까 AC는 자, Q로 이거 나눠줍니다. Q분의 35 자, Q로 나눠줘요. Q 하나씩만 빼면 되죠. 40 더하기 빼기 12Q 플러스 2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뭐 간단해요. 요 계산하는 건.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AFC 그리고 이쪽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요. VC인데 평균이니까 AV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끝.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평균 고정 비용 봅시다. 1번. AFC는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거. AFC. 거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TFC가 상수예요. 35로 상수 있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게 점차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밑줄 치시죠. AFC 평균 고정 비용은 직각삼곡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TFC 그립시다. 어떻게 돼 있나 보시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TFC는 이렇게 35로 일정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 TVC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TVC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Q가 빵이면 빵이에요. 빵빵. 그렇죠? Q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3차 함수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빵에서 시작했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TVC 이거는 TF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밑에 이거 한번 구해 볼게요. AFC랑 AVC를 구해 볼게요. 밑에다가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점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서 할게요. 드르륵 해서, 그러니까 이제 0에서 해당하고 1, 2 합시다. 드르륵 있고, 드르륵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 해야죠. Q0,
Q1, Q2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평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는 것처럼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에버리지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점에서 기울기고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요거 보시면 30으로 일정하니까 1일 때는 35, 2일 때는 2분의 35, 3분의 35 이렇게 돼요.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죠. 생산량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게 되면은 거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 35가 무한분의 35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AFC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AFC는 아니고 이 기울기가 AFC인 거예요. AFC 이 기울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쭉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뭐 시각적으로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제 주로 이제 말 문제로 나오긴 해요. AFC.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자, 요게 보면은 2차 함수인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럼 뭐 엎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게 자빠진 거라고 그랬죠. 이게 엎어진 거예요. 뒤통수 이게 눈 이렇게 웃고 있죠. 엎어졌는 자빠졌는데도 이렇게 넘어진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형태. 얼마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 색깔로 해볼까요? 노란 색깔로 해야겠다. 여기 있으면 여기 각각의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점차 작아져요. 이게 막 비끔치가 엄청 많겠죠. 이렇게 쫙 하다가 여기가 이제 최소점이 되고요. 드르륵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다시 또 커져요. 기울기가. 그렇죠? 쫙.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A, V, 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개 한번 짬뽕 해볼게요. 짬뽕. 자, 2개 더해서 나타낸 거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옆으로 갈 줄 몰랐죠? 필기하기 어렵죠? 안 하시는구나 다들. 그래. 그러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알고 속도를 맞춰 천천히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고정비용이 이만큼이고 가변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그만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FC만큼 이렇게 쫙쫙쫙 있고요. 사실 뭐 요즘 필기도 그렇고 사실 그냥 뭐 가끔 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진짜 제가 잘 이게 지우진 않잖아요. 요즘 좀 지우는데 그냥 쉬는 시간 끝나면 이렇게 누가 걸어 나와. 그래서 착각 3장 이렇게 찍으면 그게 판서 그냥 돼요. 그래가지고 필기 장학생 어느 분이 하시죠? 어느 분이 하세요? 장학생 분이? 예, 그렇군요. 잘 하시는데 필기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만들긴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 착착착 찍으면 그냥 갈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쓱쓱 보면서 복습해도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칠판이 옆으로 긴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늘 강의 준비할 때도 사실 보면은 제가 뭐 내용을 또 보겠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똑같은 내용 또 미시, 원론 이런 거 보면 지겨워서 책을 바꾸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책이어서 이걸로 쓰고 있어요. 책도 뭐 컬러풀하고 좋아가지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전통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뭐 책은 깔끔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이제 책은 뭐 좀 약간 지루하죠. 매번 봤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설할까 뭐 그런 거 고민? 사실 고민도 안 해요. 그때 봐서 이제 왜냐면 이렇게 강의하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표정이 이게 저거 왜 이렇게 쉬워?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나가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워하면은 좀 쉽게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작년 강의 들을까요? 올해 강의 들을까요? 그거는 사실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작년 강의랑 올해 강의는 또 약간 달라요. 책으로 해도 또 달라요. 이번에는 책 읽어주면서 하잖아요. 작년에 안 읽었어요. 근데 너무 막 그냥 해서 아예 시간을, 작년 강의는 또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이번 강의는 시간도 좀 늘렸어요. 늘리면 보강을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단점인데 늘려도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 학원도 보면은 보강을 또 거기서 또 해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하는 게 좀 제일 좋긴 하죠. 원래는. 불안해해가지고, 근데 불안해할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컴팩트하면 뭐 빼먹는 게 있을까? 빼먹는 게 왜 있어요? 쓸데없는 걸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너무 강의 수가 많은 강의랑, 좀 컴팩트한 강의랑 2개 있으면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럼 컴팩트한 게 낫죠. 여기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쓸데없는 얘기도 안 했어요. 학원 수업할 때. 근데 요즘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 언제 이런 거예요. 그냥 강의만 딱 하고 그냥 끝.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도 좀 있긴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잘 봐보세요. 그래서 그림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차라리 복습하실 때 그러면 말씀하시거나 학원에 카운터에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잠깐 뭐 동영상 강의 열어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쓱 그냥 경작이 자기 주도적으로 막 볼 만큼 재밌거나 흥미롭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주말에 이거 소비자 이론 막 대체 효과, 소대 효과 헷갈려. 그럼 이제 책 펼쳐놓을 때도 눈이 빙글빙글 돌아 이러면 그냥 동영상 강의 한번 쭉 해서 빠르게 그냥 돌리시면서 이렇게 영화도 스킵 군데군데 클릭하면서 이렇게 이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소비자 이론 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무튼 요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위로 이렇게 더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정비용이다. 가변비용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총비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요 각각 요 점도 보면 사실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아지죠. 그래서 총비용에 대한 평균 비용은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이게 A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요거 하나 보시고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353페이지 가보시면 평균 가변비용이에요. 베어리어블이라는 부위 잘 보시고요. 총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고요. 2번 보시면 자 평균 가변비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AVC는 AVC 곡선 원점에서 연결한 원점에서 그거 보시면 되겠죠. 평균이 원점에서 연결한 이거예요.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그리고 3번에 처음에는 체감하다가 나중에는 체증하는 형태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감하다가 체증.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U자 형태를 지녀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함수를 줄 때는 U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우상향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서 교육 목적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3차 함수고 U자 형태가 되는 게 다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관역도 밑줄 치시죠. AVC 곡선이 U자 형태로 도출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쪽에 보세요. 여기 뭐 40이 있긴 한데 여기 살짝 보시면 이 U자 형태인데 언제 최저점입니까 하면 요거 미분하시면 최저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거기까지 해서 하셔야 되는데 AVC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Q로 미분을 해요. Q로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로로 되는 부분이 U자의 최저점. 설마 미분 안 했다 완전 제곱꼴로 그렇게 하시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AVC 요거 미분하면 40은 빵 없어지죠. 요거 내려가면 4Q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하니까 Q가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Q가 3일 때니까 요게 3일 때가 사실은 최소값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볼 거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평균 가변비용 AVC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체감, 생산이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성과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잘 체크해서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354페이지 평균 비용 곡선의 형태 나와 있는데 요것도 U자예요. AC도 U자고 AVC도 U자고 AFC는 U자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거 시험에 나와요. AFC는 U자다. 모두 다 U자. 얘는 직각삼각곡선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 생산량이 작을 때는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가 생산하면 할수록 점차 비용이 작아져요. 이 뭐 하셨나요? 요즘은 못 하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종강하고 기말고사 뭐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뭐 그 스몰 사이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밥 먹자 해서 그 종강 파티 비슷하게 뭐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하긴 한 게 뭐냐면 시험지에다가 시험 볼 때 썼어요. 몇 명 올지 알아야지 제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예약을 할까 생각해서 여기다 썼죠. 종강 파티에 오실 사람 생각 있으면 동그라미 X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나눴더니 다 온대. 그래서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한 50명 오면 큰일 났는데 이랬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학생들과 같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딱 끝나가지고 이제 모든 시험, 우리 시험은 경작은 중간에 받고 종강 다 한 다음에 다 올 줄 알았는데 저쪽 홍대였던 것 같아요. 홍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2명 왔어요. 2명.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걸 시험지에 넣어놨으니까 여기다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러고 점수를 막 줄까봐 가겠습니다. 끝에 막 편지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때 왜 안 오냐 했더니 시골 가야 돼요. 등등등 막. 그래서 이제 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명 인근에 있는 딴 수업 들었던 학생까지 해가지고 또 한 이렇게 좀 10명 넘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그래서 동아리 회원이 50명인데 버스를 한 대 대절했다 합시다. 50만 원 주고. 동아리 짱이 뭐라고 그러죠? 짱이라 부르나?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과 대표? 아닌데 동아리 대표를 뭐라고 그래요? 짱이에요? 회장. 아무튼 옛날 분이신가? 아무튼 회장이라 부른대요. 회장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야, 그 단성사 건물 앞에서 우리 모여서 버스 타고 가자. 버스 딱 아저씨 해서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데 5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자기 혼자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50만 원 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50만 원 다 줘야 돼. 그래서 한 명 있을 때 50만 원 다 줘야 되니까 부담이 커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저기서 달려와. 기쁘죠, 되게. 엠빵히 하는 거니까 이게 혼자 내면 50인데 한 명만 더 오면 갑자기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25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반갑고요. 그다음 50명 오면 그럼 그때는 이제 10,000원씩 내면 되고 100명 오면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해서 하면은 이게 1인당 5,000원씩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한히 많으면 많을수록 n분의 1로 이렇게 낼 때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 비용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책 샀잖아요. 종합반 들어가지고 책도 비싸잖아요. 다 비싼 거 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안 하면 안 돼요. 막 책 지저분하게 보시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안 할수록 합격과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 본전도 못 뽑고요. 이게 양쪽으로 다 날리는 거라니까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쓰러질 정도로. 아셨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볼게요. 합치면 얘도 U자도 얘도 U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AC는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AVC에다가 AFC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AC랑 AVC의 그 차이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차이가 저쪽에 나와 있는 AFC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AC랑 AVC를 비교해 보면 AC가 더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최소점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일치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차이가 AFC인데 AFC가 만약에 생산량과 상관없이 이게 일정하게 되면은요. AVC 최소점이 AC 최소점과 딱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같은 데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상방 올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이 작을 때 AFC가 크잖아요. 그러면 요걸 조정해 보세요. 위에 있는 거는 AC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폭이 좁아지고 여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 두 개 AFC가 생산할수록 작아진다라는 것을 같이 고려해서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그리셔야 돼요. AVC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최소점이 여기 있으면 AC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최소점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해야지 요 차이가 AFC라고 했죠. AFC가 처음에 크다가 여기 AFC가 이제 작다가 거의 하면 이게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말 문제 할 때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AVC랑 AC는 둘 다 U자 형태예요. U자 형태인데 AC는 AVC 최소점에 AC가 오른쪽에 위치한다. 예, 시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354페이지에도 그 그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위에 내용 좀 볼게요. 평균 비용의 형태 한번 보시고 1번 평균 가변 비용 AVC가 U자 형태니까 AVC도 U자 형태로 그려져요. 그렇게 돼 있고 다음 2번 AC 곡선은 AFC와 AVC 곡선을 수직으로 합해서 수직이라는 말도 잘 보시고요. 주어진 생산량에서 비용이 얼마 되는가 위로 더하는 거예요. TC 곡선에서 원점에서 그은 그거니까 우리가 평균 그 얘기입니다. 자,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FC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같이 쫙 떨어지게 되니까 AC의 최소점은 AVC 최소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냥 그림이 머릿속에 탁탁 되면 돼요. 말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탁탁 보이면 위에 설명 1, 2, 3번 번호 설명 나와 있는 거 다 그냥 버리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직접 미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우리 회계사에서는 그래서 AVC의 최소점은 얼마인가, 그때 AVC는 얼마인가 등등 이런 걸 물어보게 돼요. 자, 다음에 밑에는 뭐 참고로 보세요. 미분, 적분, 한계와 총과의 관계 나와 있고 355페이지 보시죠. 자, 한계 비용이에요. 마지널 코스트라는 것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 추가적으로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 그 마지널이에요. 어디셔널이에요. 그때 총비용의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가? 총비용도 그냥 총비용 수준이 아니라 총비용의 증가분이네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TC가 이렇게 있고 TFC가 이렇게 있고 TV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요 미분할게요. 자,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그때 TC의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미분한 거죠. 자,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FC의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VC의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MC 마지널이라니까요. MC 이렇게 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MFC.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마지널만 앞에 붙이면 돼요. 얘는 MVC. MVC.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MC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자, 요거 보시면 35는 Q를 미분하면 빵이죠, 빵. 네, 그러니까 빵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요거요. 미분하면 요거 40 남네요. 40. 그리고 요거 내려가면 마이너스 24Q. 요거 내려가면 플러스 6Q. 이렇게 되네요. 6Q의 제곱? 네, 맞아요. 고마워요. 네. 네. 다음 여기. 네, 요게 이렇게 보시면 MFC. MFC가 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특징이냐면 MC는 여기 보시면 MVC랑 이게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알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파란 색깔로 합시다. TFC를 고정 비용을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면 이게 한 개인데 아유 이게 빵이네요. 접선의 기울기 빵이네요. 접선의 기울기 빵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 증가에도 35는 상수니까 변함이 없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빵으로 돼요. 이게 MFC 이렇게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원래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림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요. 한계와 평균인데 노란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큰 거 보이세요? 여기요. 노란 색깔이 이건데 파란 색깔보다 노란 색깔이 커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평균은 여기인데 한계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노랑보다 파랑이 더 작아요. 여기는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는 뜨르륵 하면 여기를 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파랑이 더 커요. 그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있죠? 그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아야 되고 여긴 높고 여긴 작으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 내려가다 터닝 포인트가 미리 빨리 오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VC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여기 AC랑 AVC는 곡선을 항상 두 개 그려요. 원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MC는 MVC랑 항상 똑같잖아요. MFC가 빵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MVC랑 MC는 똑같아요. 그래서 MC 하나만 그냥 그릴 거예요. MVC는 어디 갔습니까? 똑같으니까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MVC도 U자 거꾸로 된 거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AVC랑 MVC인데 Q가 빵이면 어떻게 돼요? 빵이면 40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안 보이셔도 상관없는데 Q가 빵일 때 40이고 얘도 빵일 때 40이에요. 그럼 이쪽에 살짝 정확히 그린다 하면 AVC가 Q가 빵일 때 여기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40 이렇게 된다고요. 뭐 그렇죠. 그러면 MVC도 어떻게 됩니까? 대충 여기서 이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그려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나요. 4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혹시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C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MVC랑 MC가 똑같은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여기 보시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최소점을 지나요. 그래서 M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서 할게요. 355페이지. 1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 개념 잘 보시고, 다음 2번 한계 비용 MC는 각 생산량 수준에 대응하는 접선의 기울기 있죠. 접선의 기울기 그거 하나 보시고, 접선이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자, 다음에 오른쪽에 총 고정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TFC를 미분하면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MFC는 빵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밑에 3번하고 4번은요. 그래프 밑에 보면서 정리하세요. 책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A 나와 있고 점차 이렇게 원점에서 기울기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접선에서 기울기 쫙 있으니까 MC가 녹색깔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각각 여기 최소점 지나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통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미시학에서는 이제 수시적으로 이제 해서 좀 보여라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원점에서 기울기랑 똑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그림만 이미지로 머릿속에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56페이지 예제 있죠. 356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제 별표 3개 하시죠. 그냥 시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그래서 저 앞에 봤던 평균 나와 있고 거의 한개 나와 있으니까 미분한 거 거기 쭉 나와 있고 AVC 그것도 미분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예제 한번 다시 볼까요? 예제. 자, QC 볼게요. Q의 3승 마이너스 10Q의 제곱 플러스 40Q 플러스 50 이렇게 있어요. 자, AC 한번 구해볼까요? AVC랑 구해볼게요. A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TC로 할게요. TC를 Q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Q의 제곱 마이너스 10Q 플러스 40이고 플러스 Q분의 50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AVC 구해볼게요. AVC는 Q가 증가할 때 이게 TVC 해야죠. TVC는 어떤 게 TVC입니까? 하면 요거요. 생산량에 영향받는 게 요게 TVC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요. 정리하면 Q의 제곱 마이너스 10Q 플러스 40 이걸로 끝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AC가 AVC보다 이만큼 더 고정비용만큼 더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VC 최소점을 구합니다 하면 이게 U자 형태잖아요. 그래서 U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AVC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요게 보면은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요거 2Q 마이너스 10은 빵 하면 Q가 5일 때가 AVC가 최소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걸 한번 해보세요. 요건 그냥 셀프로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요. 이것도 미분해요. 요 Q 있는 거 마이너스 1승으로 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가지고 하면 5보다는 크게 나와야 될 거예요. 직접 뭐 구하시오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한번 구해서 5보다 크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계산하세요 해서 이는 여기서만 하지 않고요. 생산함수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저 시장 이론까지 연결해요. 완전 경쟁이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거 하나만 하기엔 너무 좀 레벨이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말 문제는 나와요. 357페이지 가보시면 비용 곡선들 사이에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같이 한번 그려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TFC가 이렇게 있고요. TFC. TV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TC가 이렇게 있죠. TC. TVC는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TVC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좀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 AC랑 AVC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FC는 그렇고 자, A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는 여기 각각의 생산점에서 볼게요. 여기에 보고 여기에 볼게요. Q0로 합시다. Q0예요.
자, 그림 그리는, 그림 보는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A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는 TC까지의 원점에서 기울기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AC예요, AC. 그쵸? AVC는요? AVC는 여기까지잖아. Q분의 AVC 하니까 원점에서 기울인 요게 AVC예요. 노란 색깔하고 파랑하고 어느 게 기울기가 더 커요? 노란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Q0일 때 여기가 AC고요. 요 기울기. AVC는 밑에 있다고 밑에 이렇게 AVC. 그렇죠? 뭐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소점을 봐야 되는데 최소점. AVC의 최소점은 여기서 쭉 가다가 점차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최소점 이렇게 있다 합시다. AC는요. AC점은 여기서 보시면 이거예요. 색깔 쫙 해서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극소화되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안 만났네요. 그래서 조작을 해야죠. 보샵질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미쳐요. 그러니까 더 오른쪽 이 최소점이잖아요. 다시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최소점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걸 그리려고 하는 건데 AVC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AVC, AC는 여기는 좀 커요. 크다가 아이고 망했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AC.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제로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큰 거. 그것만 사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똑같고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똑같으니까 MC가 MVC랑 똑같다고 했죠. 요거 두 개 최소점을 지나요. MC도 U자인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AVC랑 똑같은 데 해서 근데 U자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건 우리가 이윤극대화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만 앞으로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론 가면 MC는 그냥 우상향하게만 그리는데 원래 U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감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별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극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는 것만 이렇게 그린다 보시면 돼요. 1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복습하실 때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림이 떠올라서 이해되시면 돼요. 자, TC는 TVC를 TFC만큼 상방 이동시킨 거 TC와 TVC 형태는 똑같고요. 2번 어떤 게 U자인 걸 보셔야 돼요. AFC만 U가 아니에요. 다 U자예요. AC, AVC, MC, MVC 모두 U자예요. MVC가 MC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 3번 AVC는 항상이란 말 들어가도 됩니다. 항상 AC 하방에 위치한다. 그쵸? 나중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고정비용이 없는 걸로 할 거예요. 장기에 가면 고정비용이 없죠. 그렇게 되면 TFC가 빵이에요. 그러면 TC와 TVC가 똑같게 되면 요것도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TVC랑 TC가 같아지는 거 그런 것도 보게 될 거고요. 다음에 4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AFC는 직각삼곡선 하니까 계속 감소한다. 맞고요. AVC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인데 AVC는 점점 AFC가 제로에 수렴하게 되니까 그 차이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죠. AFC가 제로에 수렴하니까 이 차이가 거의 근접해서 수렴한다 보시면 되겠고 5번이 제일 중요해요. AVC의 최소점은 AC 최소점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보시면 되겠고 6번 MC는 양쪽의 최소점을 지나가네요. 그 정도 정리하시고 7번 MC는 AC가 감소할 때는 AC의 하방에 위치하고 7번도 별표하시죠. 근데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면 되긴 하는데 자 뼈대만 볼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자 이게 AC예요. AC MC가 밑에 이렇게 있어서 최소점을 지나가요. MC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요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는 MC가 AC보다 작죠. 여기 Q0 할게요. 여기에서는 자, MC가 AC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는 평균이니까 욕조의 평균 온도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물을 붓는 게 더 찬물을 붓어요. 그러면 AC는 어떻게 돼요? AC는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MC는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MC가 평균 온도보다 점차 좀 뜨거운 물을 붓기는 하지만 평균 온도보다 낮으니까 평균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C의 최소점을 지나고 다음 이쪽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는 MC가 AC보다 크네요. MC가 AC보다 커요. 평균 온도보다 한 개 추가적으로 붙는 물이 더 뜨거운 물이니까 AC는 점차 증가한다. 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늘상 나오는 말 문제예요. 7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AC가 증가할 때는 AC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균 온도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MC가 AC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보시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358페이지에는 그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인데 그렇게 바꾸는 것도 살짝 연습은 해 두셔도 나쁠 건 없어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잘 볼 테니까 그냥 별표만 해 두시고 봐두세요. AV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잘 보면 TVC를 Q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AVC. 오케이. 요거는 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 가변비용은 뭡니까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W와 L 이게 노동에 대한 비용이죠. 그 다음 Q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 되죠. 이 W가 고정된 상수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계속 같이 그냥 따라 보여야 돼요. 약간 귀신 보이는 것처럼 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쓰면 L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L분의 Q 이렇게 돼 있고 분의 W 역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면 얘가 뭡니까? Q를 L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MPL 노동의 평균 생산분의 W 이렇게 돼 있죠. W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자 정리하면 뭐냐면 여기 평균 생산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내려가게 되는 거 전체 올라가죠. AVC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그린 게 밑에 그림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본 것처럼 이게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 AP는 이렇게 U자 거꾸로 돼 있고요. MP는 이렇게 극대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MP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여기 보세요. 여기요. 여기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계는 올라가잖아요. MC는 올라가는데 평균보다 밑에 있으니까 평균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MPL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평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올라가는 거네요. 그래서 요게 요쪽과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노란 색깔 영역 여기 또 노란 색깔이에요. 두 개가 그냥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더 막 해서 뭐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위에 표 요거는 이제 미분 연습 겸 식 바뀌는 거 연습 겸이니까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볼게요. 그래서 APL이 극대일 때는 AVC가 극소가 된다. 이게 거울에 비친 반대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한계도 마찬가지야. 한계도 거의 박스 이렇게 보시면 MC예요. MC는 미분한 거죠. MC나 MVC는 똑같은 거예요. MVC는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고정비용은 빵이니까 TVC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TVC는 W 곱하기 L인데 W가 고정된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 미분 이런 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밖으로 빼내요. 상수 취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 얘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그냥 고정된 상수예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없는 셈 쳐도 돼요. 그럼 요거는 바로 뭡니까? 이게 한계 생산이니까 한계 생산의 역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과 생산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2번 볼게요. 그래서 MPL이 극대가 되면 MC는 극소화 된다. 이렇게 보시죠. 다음 밑에 비용 곡선의 이동은 그냥 간단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생산성이 올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비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 왼쪽 그림 살짝 보시면 기술 진보 때문에 MC나 AC가 하방 이동한다. 뭐 그런 정도 그냥 보시고요.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LK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요. Q를 만들어요. 자, 100개 주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100개 주문할 때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100개씩 투입했다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비용으로 하려면 이렇게 비용을 곱해줘야 됐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1과 1이었다고 할게요. 얘가 1이고 얘가 1이었어요. 자, 그러면 100개 주문할 때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0, 200의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100개 주문합니다 할 때는 노동과 자본을 100개씩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2로 올라갔다 할게요. 이게 2로. 아니면 얘도 2로 올라갔다 할게요. 그럼 똑같이 100개 준비하는데 100개 투입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되니까 200이 아니라 400 이렇게 돈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림을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총 비용이 올라가니까 평균 비용 다 올라가요. 한 개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360페이지 가보시면 장기비용 함수랑 장기비용 곡선,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할게요. 내일 그거는 이어서 할 거예요. 내일 하고, 오늘 한 거에 그냥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361페이지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거 있죠? 361페이지고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그거 하나만 보시고요. 체증하거나 체감하는 그림은 복잡한데 약간 객관식 용어는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364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죠. 일반적인 장기비용 곡선 거기 위에 밑에 그림인데 그 위에 설명하고 그냥 밑에 그림 있죠. 그거에다 동그라미면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봐주세요 얘기했는데 요거까지 다 단기만 얘기한 건데 장기까지 다 포괄하는 게 그 그림이니까 그 그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만 그림 하나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그쪽 파트는 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368페이지 참고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369페이지에 그 범위의 효과가 심층 연구인데 규모의 효과랑 범위의 효과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약간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생산하는 게 약간 뭐라고 할까? 성과에 서로 양의 외부성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 살짝 그거 말씀드리면 요 생산 비용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렇게 시험 보진 않고요. 그냥 한 10문제 정도 복습용으로 해서 OX 나눠드릴 테니까 그냥 오후에 수업 들으시다가 잠깐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원래 이제 시장이론 들어가려는데 내일 요거 한 20분 정도 장기비용 함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산함수 여기까지가 그래프나 수식 이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버거워요. 버거우니까 이쪽은 완벽히 그래도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나 이때 또 잠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한번 볼게요.